민주당 여전히 강 후보자 엄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의 우호적인 매체로 분류되는 뉴스토마토의 편집국장은요, 민주당이 다른 의원들의 보좌관 갑질 의혹 등을 덮기 위해서 강 후보자 사수에 나섰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강선우 사수 이면에 자신의 갑질도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민주당 또 다른 고위급 의원의 적극적인 엄호,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동정심 및 연대의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민주당 원내 브리핑 자리에서 해당 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을 자기 페이스북에 쓴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들, 또 우려가 있는 것들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가위와 또 복지위 상임위를 통해서 그동안 정책해왔던 것들, 정책적 영향을 받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 보좌진들이 직원 인증을 하고서야 글을 남길 수 있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여기에는요, 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갑질 행태를 폭로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보좌진들은요, 당 지도부의 강 후보자 엄호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암울하다, 이렇게 언론에 호소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좌관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는요, 이 갑질 드러날까 봐 무섭지 사회적 약자 운운하더니 강선우 얘기는 찍소리도 안 하네라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요. 해당 글엔 조용히 넘어갈 거라는 기대는 접어두라면서 이 자기 반성문 올리지 않으면 우리도 터뜨릴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노컷 뉴스는요, 직접 만난 이 민주당 보좌관들이 이 강선우 임명 강행에 힘이 빠진다면서 무기력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고요. 이들은 강선우 갑질이 뉴 노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면서 이제 보좌관에게 청소시키고 쇼핑 주문시키고 이런 것이 당연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요, 보좌관과 의원은 식구 같은 개념이다, 갑질로 보기 애매하다, 이런 식의 주장이 또 나와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문제다, 이런 식의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논란의 발언을 한 건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였습니다. 문 부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보좌관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이나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면서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 의원들이 이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 불만이 없이 잘 해내는 보좌관들도 있다라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문 부대표는 나는 그러니까 의원이 좋고 또 의원과 동지적 관계라면서 오히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원들의 사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또 문 부대표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알코올 중독자를 임명을 했던 링컨의 결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흑참마속의 결단으로 전쟁을 승리했던 제갈공명의 결단, 또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에게 정권을 임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의 결단, 이런 두 가지 결단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결단이 정답인지를. 그래서 임명권자의 결정이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죠. 너무 이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네, 그런가 하면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예산 갑질 의혹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 역시 법적으로 비화한 것은 없어서 임명 수순으로 넘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홍 전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거친 방식이긴 한데, 근데 뭐 그렇다고 꼭 이게 예산 갑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너무 나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 그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 문제하고 별도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된 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보좌관들 사이에서는요, 곧바로 이 같은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문진석 수석 부대표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보좌관들의 익명 커뮤니티엔 이 문진석 의원이 가족분들은 꼭 강선우 의원실 같은 가족 같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보좌관은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라고 꼬집었고 주진우 의원은 동지는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대등한 관계라면서 강선우 후보자가 동지인 보좌관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변기를 수리해줬다면 인정하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문 수석 부대표를 향해서 정신 빠진 소리다. 국민 열불나는 소리가 안 들리냐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강 후보자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 후보자 적극 사수에 나섰다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과거 이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할 당시에 강 후보자가 이불을 덮어주는 영상이 다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보좌관이나 예산 갑질 의혹에 이어서 이제는 강 후보자를 사수하고 나선 민주당 지도부의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여기에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 또 범여권 정당들이 모두 강 후보자의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민주당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도 강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없는, 그러니까 강 후보자 임명에 관한 한 민주당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진보 진영 단체들이죠. 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요, 입장문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이자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요. 또 진보당과 민주노동당,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강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